안녕하세요. 월간중앙 허인혜 기자입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ESG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ESG에 대한 권고를 넘어서 관련 규제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했기 때문이죠. 지난해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저탄소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건 역시 글로벌 ESG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지금 월간중앙은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 현주소를 점검하는 특집 기획을 시작합니다. 그 첫째 기업이 바로 신한금융그룹입니다. 신한금융의 ESG 경영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룹사인 신한은행이 금융업계 최초로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했고 2009년 그룹 전체로 사회책임 보고서 발간을 확대하면서 경영상을 투명하게 시장과 고객들에게 발표해왔죠. 2015년에는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 안에 ESG 소위원회인 사회책임 경영위원회를 신설, 그룹 ESG 경영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의 ESG 경영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조 회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중장기 ESG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고객 중심의 상품 서비스 개발,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사업 확장, 사회적 책임 투자 환경 리스트 관리를 위한 탄소 증액 등을 신한금융의 새 비전으로 발표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죠. ESG 경영에 지속적으로 힘쓴 성과가 2009년 말 조용병 회장 연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금융가의 분석입니다. 연임 이후 조 회장은 ESG 경영 가속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나섰습니다. 그룹 전체의 ESG 전략 추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그룹 전략 지속 가능 부분 산하 ESG 기획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각 그룹사별로 그룹사 특성에 맞춘 ESG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그룹사별로 보면 신한은행은 환경훼손이나 인권 침해 등 환경과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세계 금융사의 자발적 행동 협약인 적도 원칙에 지난해 가입했습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보험 상품 내 ESG 펀드 라인업 확대, 신한카드는 친환경 카드 출시, 신한 BNPP 자산운용은 ESG 전용 펀드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의 ESG 경영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환경에 대한 관심입니다.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저탄소 녹색산업 분야에 대출 투자의 방식으로 20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 2018년 신한금융이 발표한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은 금융가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금융에 대한 조 회장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은 제로 카본 드라이브 선언으로 더욱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11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제로 카본 드라이브를 발표했습니다. 그룹 자체 탄소 배출량을 2030년 46%, 2040년에는 88%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친환경 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기업 산업에 대한 친환경 설비 전환 등 친환경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2050년까지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죠. 제로 카본 드라이브는 지금까지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자산의 탄소 배출량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등 친환경 금융의 새로운 표준이 될 전망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경영 가운데 S에 해당하는 사회적 책임도 상생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이 추구하는 상생경영은 금융의 힘으로 고객과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가치의 선순환 생태의 구축을 위해 혁신금융, 포용금융, 희망사회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발표한 신한 네오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금융의 뉴딜 정책이라고 불리는 신한 네오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 금융 지원, 신디지털 금융 선도, 신성장 생태계 조성의 3대 핵심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용금융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죠. 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통해 2019년 말 기준 서민금융에 총 4조 4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금융이었습니다. 포용금융에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지원도 포함됩니다. 신한 퓨처스랩 195개 기업을 육성하고 331억 원의 투자를 해오고 있죠. 신한금융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경우 2,700억 원을 투입하며 소외계층과 청년세대, 지역사회 등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구조에서도 신한금융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이사회는 글로벌 관점에서 회사 경영에 조언을 하고 있고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죠. 또한 금융, 경제, 법률,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사회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의 이 같은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보스 포럼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경영 강흥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8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죠. 이는 국내 기업 1위이자 전 세계 금융회사 가운데 6위에 해당하는 선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인 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6년 연속 편입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2년 연속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성과입니다. 국내에서 CDP가 시작된 지난 11년 동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업은 단 6개의 기업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 9조 원 주간의 ESG 평가에서 6년 연속 ESG 통합 등급 A+를 획득하는 등 신한금융의 ESG 경영에 대한 평가는 계속 톱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죠. 이 같은 성과에 최근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ESG 투자로 진화되고 있는 점과 맞물려 해외 유수의 투자자들이 신한금융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영병 회장은 신한금융 ESG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신한금융을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금융사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병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 ESG 경영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신한의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월간중앙 허인혜 기자였습니다.